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구주차, 혁신기업 사례, 국내 사례, 1차 시, 국내 유니콘 혁신 사례, 쿠팡. 유니콘 기업 리스트 25위, 쿠팡.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쿠팡 25위, 옐로우 모바일 31위, CJ게임즈 69위, 3개 기업이 유니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익숙한 기업명이고 실제로 국내 소셜커머스 상거래에서 많이들 검색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쿠팡맨, 로켓 배송, 최근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10억 달러 투자 등 많은 것들이 눈과 귀에 익숙한 것들입니다만, 혁신 기업으로서의 쿠팡의 창업 스토리, 비즈니스 모델, 성공 요인 등을 가능한 자세히 분석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기업으로서의 쿠팡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팡 CEO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 요인 및 시사점에 대해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CEO 및 창업 스토리. 쿠팡은 소셜 커머스 업체로 출발해 현재 오픈마켓 사업과 로켓 배송을 핵심으로 하는 직매입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표이사는 김범석으로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기업 주재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대부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명문 사립학교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에는 잡지 커런트를 만들어 뉴스위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2년 근무 후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월간지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5년 후 매각하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2010년 김범석은 하버드대에서 친분을 쌓았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딸 윤선주 이사, 하버드 MBA 동문인 고재우 부사장 등 창업 멤버 7명과 함께 쿠팡을 세우고 대표를 맡아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당시 소셜커머스 본토인 미국에서도 그룹폰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버릭 캐피탈과 알토스 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본금 30억 원 이후 각각 20억 원과 50억 원을 추가 유치한 후 2011년 2월 메버릭 캐피탈과 알토스 벤처스 등 기존 투자 회사에서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는 데 성공해 총 3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1억 달러,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그룹에서 3억 달러를 투자받고 2015년 또 소프트뱅크로부터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2014년 투자 금액을 포함해 불과 1년 동안 14억 달러, 즉 1조 5,500억 원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여전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실적 결산 결과 총 거래액 525억 원, 순이익 2억 2천만 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연간 기준으로는 845억 원 매출에 14억 원 적자를, 2013년 1,463억 원 매출에 42억 원의 적자를 낸 것입니다. 2014년 3월에는 쿠팡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이 무료로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도입하여 4년여 만에 월 거래액 2천억 원을 달성했음에도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 투자 유치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어 쿠팡의 수익 창출 방안을 만드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범석은 조직 문화를 중요시하는 CEO로 인재를 볼 때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보다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기업관을 바꾼 교수를 만났는데 바로 혁신기업의 딜레마로 유명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였습니다. 김범석은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도 사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강의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손정희 회장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손정희 회장은 글로벌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6년 4월 발표한 2016년 한국의 50대 부자에서 36위에 오른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김범석 대표는 내가 가진 것은 꿈과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손 회장의 어록을 학창시절 품에 지니고 다니며 세계적인 창업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한 손 회장 역시 IT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삶을 바꾸겠다는 김범석의 비전에 감동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IT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삶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진 쿠팡 김범준 대표가 언론 매체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기업관과 쿠팡에 대한 CEO로서의 경영에 대한 어록을 참고로 발췌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쿠팡은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어도 기술 회사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주축이 된 IT 회사로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최고의 모바일 인프라를 통해 세계의 인재들과 고객들에게 쿠팡의 뛰어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팡만의 로켓 배송 서비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며 감독이 아닌 선수와 함께 뛰고 다치고 호흡하는 주장 같은 CEO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매각설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부인하며 또한 외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상 독자를 위한 콘텐츠와 지역 광고주들을 위한 커머스를 결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직접 광고 영업을 하기도 했으며 유학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학벌이나 좋은 직장보다는 도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점은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이번에는 쿠팡의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김범석 대표가 2010년 설립했으며 쿠팡의 기업 가치는 2016년 12월 기준 2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쿠팡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인 아마존이 시행하는 물류를 모방 개량해 아마존을 넘어서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먼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최초로 배송 전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모델인 로켓 배송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인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설립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슬로건 아래 현재 2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베조스의 자산은 34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경우 물건의 매입과 물류센터는 직접 운영하지만 배송은 다른 업체에 맡기지만 반면 쿠팡은 직매입은 물론 아마존도 하지 못한 배송까지 직접 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국 7개 지역의 물류센터를 확보해 직접 채용한 배달기사 쿠팡맨들이 직매입 상품에 한해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직배송 사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일부 상품을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이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최근 쿠팡의 택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며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는 택배 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 종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최근 경영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쿠팡은 소셜 커머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7년 2월부터 음식점 및 지역 할인 쿠폰 등 로컬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하면서 소셜 커머스 서비스도 완전히 사라지며
이커머스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쿠팡은 2010년 지역상품, 공동구매 형태의 소셜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켓 배송을 확대하면서 소셜커머스 사업을 축소해왔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빠른 배송과 가격 파괴를 내세우며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선보인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켓 배송은 쿠팡의 자체 차량을 이용해 특정 금액 이상 상품 주문 고객에게 배송 담당자인 쿠팡맨이 하루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에 1조 원을 투자한 이유도 로켓 배송의 혁신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업 초기에 시행했던 7일 내 100% 환불 정책, 미사용 쿠폰 환불제 등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소셜커머스 업계 선두였던 티켓몬스터를 제치고 2014년 업계 1위를 차지했고,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업체 가운데 최초로 2015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쿠팡이 빠르게 외형을 확대하면서 롯데그룹, 신세계그룹과 같은 국내 유통업계의 거인들도 김범석과 쿠팡을 주시하며 쿠팡을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쿠팡의 외형 확대에 불을 지핀 로켓 배송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로켓 배송 강화에 따라 배송비와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손실 규모도 확대된 것입니다. 영업 손실이 2013년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로켓 배송을 도입한 2014년 12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 매출은 1조 1138억 원, 영업 손실 5,470억 원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의 매출은 225% 증가했지만 적자폭은 약 4.5배 늘었습니다. 이러한 적자에 대한 비전과 과제가 주어지는데 김범석 대표는 직매입 판매와 오픈마켓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수익 창출 방안을 내왔습니다.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공룡으로 불리는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CEO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 결과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쿠팡이 매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수인데 2016년 이후 신규 투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유치했던 투자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투자 없이는 계속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소셜커머스 사업이 시들해지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 사업 모델을 바꾸고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전문가들을 최고 경영진으로 영입하며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사업 대신 일종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아이템 마켓과 직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2014년 자체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을 선보인 뒤 직매입 판매를 강화해 왔는데 이제 직매입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직매입 판매에서도 오픈마켓에서도 후발주자이면서 기존 업체들에 비해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 만만치 않은 사업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매입 판매의 경우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됩니다. 쿠팡은 아직 물류 상품 구성 역량이 대형마트 사업자들에 미치지 못하여 로켓 배송이라는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와 오픈마켓도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라 배송 경쟁력을 더 이상 내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는 그대로인 쿠팡. 무엇이 문제일까요? 쿠팡은 2016년에도 5,6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년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지만 쿠팡은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계획된 적자로 올해부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대규모 적자의 배경에는 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의 투자 비용 외에도 쿠팡 로켓 배송의 직매입 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0.13%인 직매입 사업 모델로는 매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 매출은 1조 9,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8% 증가해서 2015년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2조 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 손실은 오히려 2016년보다 3.3% 소폭 상승했는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여전한 이유는 이 같은 매출 성장세가 직매입 확대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직매입 방식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직매입한 후 일정 마진을 붙여 되파는 매출 형태인 상품 매출로 기록됩니다. 2016년 쿠팡의 상품 매출액은 1조 7,047억으로 전체 매출의 88.9%를 차지합니다. 2013년 68억 원이던 상품 매출은 로켓 배송이 시작된 2014년 1,948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조 7,047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상품 매출은 저조한 마진율로 인해 수익을 내기 힘든 형태라 장사가 잘 돼도 돈은 벌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도 수익성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이 배송을 전담하는 쿠팡맨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지난해 5,664억 원으로 56.1%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인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본 상태도 좋지 못하여 2015년 말 6,565억 원이던 쿠팡의 현금성 자산은 2016년 3,63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쿠팡이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로켓 배송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재고자산 회전율은 12.9회전으로 지난해 10.8회전보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가 창고에 쌓일 틈이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직매입 재고 관리를 잘했다는 방증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구매 비용도 낮추는 데 성공해서 직매입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15년 원가율은 87.2%로 33%포인트나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원가율을 79.6%까지 낮추며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쿠팡이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은 것이 2015년이고 애초에 투자금의 대부분은 물류센터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 유치 1년 만에 고용이 어쩌니 매출이 어쩌니 하는 건 너무 성급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쿠팡은 지속적으로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의 경직이 온 정도의 상황으로 투자금이 다 소진된다 할지라도 여러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면 당연히 소프트뱅크 등에서 추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마트와 쿠팡 싸움의 본질은 생필품 시장에서 모바일 유저 유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커머스는 모바일 온리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5년 전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한 G마켓과 옥션처럼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 쇼핑하려는 유저를 자사 플랫폼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저귀, 생수, 생리대 등의 물품은 정기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 한 명의 생애 가치가 매우 높은 아이템으로 이미 아마존은 리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재고가 떨어질 때쯤 주문 없이도 자동으로 생필품을 리필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빈도가 높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모바일 지배력을 강화해야 가까운 미래에 모바일 커머스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적자일까요? 그 이유는 초기 시장 지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포기한 공격적 마케팅과 후발주자로서 제품을 가격 다운시키기 위한 부분, 물류 비용 개선, 대규모 창고시설 신축, 그리고 혁신적으로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기사를 고용하면서 정규직을 비롯한 대규모 고용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경쟁인 것이죠. 먼저 한국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장악후 알리페이를 쿠팡을 통해 투입하도록 합니다. 알리바바가 국내 진입을 위해 커머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 현 쿠팡의 투자금이 소진되어 추가 투자 진행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외국 자본 장악 시 해외 자본 철수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라는 브랜드는 남을 수 있지만 해외 자본을 인수하거나 IPO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고 성장한다면 3에서 5년 안에 세컨드 라운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유통대기업의 쿠팡에 대한 견제 멘션 후 언론 보도는 변화하였습니다. 쿠팡맨, 물류센터 건축, 배송기사의 정규직화 등은 초기 혁신으로 보도하였으며 막대한 투자금 자체는 물론 비전을 위한 투자도 호의적으로 보도하였고 전통적인 사업자들과의 번호판 문제는 이해 충돌의 정도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쿠팡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벤처 역사상 전대미문의 투자금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대응의 미숙은 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자금이 말라가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쿠팡맨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서비스로 집중이 되면서 내부 고객인 직원부터 호평이 바이럴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배송기사 직원은 특히 고객과의 접점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 운용 시 재무기술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쿠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유통망을 최적화시키고 지배해온 대기업들과 비용 대 비용, 유통망 대 유통망의 대칭 구도로 붙는다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같이 출혈만 입을 가능성이 크니 쿠팡이 유통 대기업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그 분야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초반에 큰 호평을 받은 이유도 모바일 시장의 선점과 더불어 쿠팡맨, 물류 데이터 사이언스 등 한국에 없었던 다양한 혁신 실험에 도전했고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오직 카카오와 쿠팡만이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을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그대로 시도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업으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스피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류업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기업보다 빨리 시도하고 시장 선도자로 포지셔닝하면 소비자들은 그런 쿠팡의 모습에 더 열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가의 모습에 미래의 확신이 든다면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는 물론 여타 투자자들의 후속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선두 기업이며 세계 IT 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을 이끌고 있는 김범석 대표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적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우리는 쿠팡이 이커머스를 더욱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소프트뱅크는 쿠팡의 기업 가치를 5조 500억 원가량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직원을 크게 착한 데다 성과까지 잘 내는 사람, 착하지만 성과를 못 내는 사람, 성격이 나쁘지만 성과는 잘 내는 사람, 성격이 나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사람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착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 성격이 나쁘지만 성과는 잘 내는 사람 중 착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 더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착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이 깨닫기만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격이 나쁘지만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당장 회사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문화를 좀먹는 존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인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여러 평가도 있지만 사건 사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화제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로켓 배송 무료 배송 기준의 기습 인상 논란, 물류센터 매각설, 로켓 배송 위법 논란, 끊이지 않는 매각설이 있습니다. 쿠팡은 2016년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로켓 배송이 가능한 최소 주문액을 기존 9,800원에서 19,800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인상한 데 이어 사후 공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쿠팡이 기습적으로 무료 배송 기준액을 올린 것은 대규모 적자 누적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쿠팡 측은 로켓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 배송의 무료 배송 기준은 9,800원으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센터 매각설은 2016년 2월 쿠팡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 물류센터와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를 팔려고 한다는 매각설이 나왔으나 쿠팡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로켓 배송 위법 논란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강화하면서 택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2015년 4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 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 배송의 경우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문제 제기에 쿠팡이 무료 배송을 하더라도 9,800원 미만 상품의 배송비를 명시하고 있어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 배송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을 4월 안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쟁점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2가지였습니다.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청이 의뢰한 로켓 배송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건을 반려했고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에서도 물류협회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쿠팡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위법성 시비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법제처에 이어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며 물류협회가 계속 불법 주장을 펼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사건 사고 또 다른 화제로는 끊이지 않는 매각설이 있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매각설에 시달렸는데 2011년 초기 투자금을 받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 최대 소셜 커머스인 그루폰에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해 7월 김범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매각설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 적자를 낼 것입니다. 쿠팡의 계속된 적자 행진에도 김범석 쿠팡 대표는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적자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물류와 배송에 투자하지 않으면 흑자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적자를 낼지언정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제2의 아마존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심산입니다. 지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은 올해로 7년차를 맞은 신생 기업임에도 혁신적인 경영 사례나 매출 성장 속도 등을 따졌을 때 이커머스 업계 내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업계의 중론입니다. 쿠팡은 이번 유니콘 기업 선정에 앞서 2016년 6월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매년 발표하는 가장 스마트한 50대 기업에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앞서 4월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김범석 쿠팡 대표를 기존 시장의 판을 흔드는 혁신적인 인물, 즉
글로벌 게임 체인저 30인 중 한 명으로 뽑았습니다. 쿠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자라는 꼬리표에 쿠팡 측은 아마존도 8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아마존에게 적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아마존이 창업한 이후 6년이 지난 2000년 매출은 28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2천억 원이었던 반면 손실은 무려 마이너스 14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투자기업의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1년 안에 아마존이 망할 것이다. 전통의 유통업계 룰을 깼지만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며 곧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끊임없이 물류센터 건설과 직접 배송 등에 투자하며 창업 8년 만인 2002년 매출 39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과 함께 첫 흑자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첫 흑자 이후에도 순이익을 거의 0에 수렴했고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계획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와 배송 인력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장 흑자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범석 대표의 논리라며 아직 쿠팡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2016년 매출액이 1조 9,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전년 5,470억 원보다 3.3% 늘어난 5,65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쿠팡에 따르면 매출 총이익은 3,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성장하며 매출 대비 손실 비율은 40% 감소했고 매출 이익률도 20.3%로 전년 12.8% 대비 58.6%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업 손실과 관련해 쿠팡은 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투자 지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2016년까지 축구장 102개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고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전국 100%가 되도록 확장했습니다. 특히 쿠팡맨 배송 지역은 85%를 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크게 멀리 보고 움직이는 회사다.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시도보다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담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주차 혁신기업 사례, 국내 사례, 1차 시, 국내 유니콘 혁신 사례, 쿠팡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주차 혁신기업 사례, 국내 사례, 2차 시, 국내 유니콘 혁신 사례, 옐로 모바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